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67일 남았는데요. 전주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미리 민심을 짚어봤습니다. 시사토론, 오늘은 이번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토대로 지방선거의 향방과 각 당의 정책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소개합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 도당위원장 김종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바른미래당 위원장입니다. 예, 오늘 활발한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먼저 도민 7,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나흘간 진행한 전북도지사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송하진 현 도지사가 57.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민주당 김춘진 전 의원 22.4%, 정의당 권태홍 전 사무총장 3.7% 순이었습니다. 전주시장입니다. 민주당 김승수 58.0%, 민주당 이현웅 18.6%, 정의당 오형수 5.0%, 민평당 엄윤상 3.4%의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장입니다. 민주당 강임준 19.2%, 민주당 박재만 18.5%, 민주당 문택규 14.2%, 민주당 강성옥 12.8%, 서동석 11.6%로 5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익산시장입니다. 민평당 정헌율 33.0%였고 민주당 김대중 13.2%, 민주당 김영배 12.4%, 민주당 전환수 9.9%, 민주당 정현욱 9.5%, 민주당 황현 6.4%, 민주당 김성중 5.2%로 2위권 6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입니다. 장수군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소속 3명의 예비후보가 선두권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민주당 이영숙 25.2%, 민주당 양성빈 23.4%로 두 후보 간 지지율 차는 1.8%포인트에 불과했고, 여기에 민주당 장영수 17.9%로 3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부안군수 여론조사에서는 무소속 김종규 30.5%, 민주당 김성수 30.1%, 다음으로 민주당 권익현 21.9%, 3명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 관심 지역의 단체장들의 주요 후보들의 지지도를 봤는데요.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김윤덕 위원장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여론조사 상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그리고 또 현역 시군 단체장과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공천 작업이 진행되게 될 텐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계속 민주당에게 지지를 보내느냐 또 안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과거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보냈던 그런 회초리를 저희 당은 상기할 것이고, 또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게 저희 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김종희 위원장님, 지금 민주당 우세라는 데에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일시적 독주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이슈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남북 정상회담, 또 아울러서 개헌 등등에 대해서 이슈가 군소정당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민주당 독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선거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면은 최소한 49대 51 견제와 균형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명한 우리 도민들의 선택이라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시기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민주당 쏠림 현상이. 네. 그러면 이게 변화의 가능성이 그만큼 열려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를 희망하고요.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보수 정권 9년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 또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가 진행될수록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라는 그런 점, 또 후보들의 개개인의 면모를 유권자들이 파악을 하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선거에 작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현명하신 도민들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내드린 영상에서 보더라도 이게 민주당의 우세냐, 민주당 쏠림 현상이냐, 아니면 현직 프리미엄, 현직 우세이냐, 이거에 대한 해석도 가능할 듯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직 우세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직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은 예산권, 또 인사권 등등을 함께 가지고 있을 뿐더러 아울러 4년간 언론에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 선거에 봉착되면은 이러한 현상들이 물거품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거는 언제나 견제와 균형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30여 년간 민주당 몰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전라북도는 낙후와 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20대 총선에서 다당제가 연출되면서 비로소 인사 또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전북 경제가 지금 절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독선이 결론은 오만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자행되고 있다. 그러니 이 현명한 도민들께서는 견제와 균형의 작동 원리를 좀 우리 민평당에 많은 사랑과 애정 또 관심을 나타내 주셔서 견제로 가야만이 이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막을 수 있고 우리 낙후된 전북 경제를 현실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는 정책, 인물로 대안을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심정입니다. 김현덕 위원장님, 예. 그럼 민주당 우세하고 현직 예. 프리미엄, 현직 우세라는 이거는 예.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의 특성상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서 저는 민심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총선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로부터 심한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도내의 국회의원은 사실 민평당이 훨씬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민주당의 책임론을 말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과한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고려해 볼 때 이번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많은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전라북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당은 과연 누가 적임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집권 여당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도민들의 희망감이 저는 높은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그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평당이 아직도 여전히 저희 민주당의 책임을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평당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근소한 차이지만 현재 전라북도 도내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에도 사실 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민평당 스스로가 본인들의 당 활동을 평가해보고 반성하면서 또 다른 모색을 도민들에게 내놓는 것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일정한 득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덕 위원장님의 지적은 우리 바른미래당에도 똑같이 해당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익산시장을 보면 야당인 현직 시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여론조사 이것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깎아내기도 좀 그렇긴 하거든요. 그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현직의 프리미엄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높은 지지율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먼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반성하고 저희가 당 출범 이후에 더 많은 비전을 우리 도민들께 제시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다시 한번 저희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60여일 동안 가장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또 양심 있는 실력 있는 지역 일꾼들을 발굴해서 후보자로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정당사와 선거사를 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견제와 균형의 그 원리를 항상 생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왕적 광역단체장이다, 도지사다, 제왕적 시장 군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한 의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 균형을 가지고 다른 당 소속의 의원들이 제대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지사와 도의회가 모조리 민주당으로 다 구성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4년 동안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겠습니까? 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서로 반드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그 점에 저희가 더 집중해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총평에 가까운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준비한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예,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합산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그 차이를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주만 보면 정당 지지율을 후보들이 나눠서 갖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율과 후보 합산 지지율 차이가 무려 20% 넘게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김윤덕 위원장님. 예. 결국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력이 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 단체장에 대한 평가가 특히 현역에 대한 평가와 맞물리기 때문에 현재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당 지지의 미흡한 저는 일정 후보군이 존재하고 있다. 또 후보 간의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전체적으로 당 지지율에 비해서 우리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현상도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높은 당 지지율 영향에 따라서 후보들의 지지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걸 이제 제대로 잘 관리해서 이번 그 지방선거에 대응을 하는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지금 보면 이렇게 그 정당 지지율하고 후보들의 합산 지지율 격차가 큰 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도. 방금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민주당 후보가 당 지지율에 미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이것이 함께 가는 것도 또한 바람직한 선거제도 선거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와 선거 상황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볼 때 정당 지지율에 의거하기보다는 인물 또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이번 선거에서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 또 능력, 경력,
정책이 지금 현재는 간과되고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치닫게 되면은 현명한 도민들께서는 정당 지지도 중요하지만은 정당 지지 이전에 견제와 균형을 내세워주는 이런 현명한 도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낙후된 우리 전북을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후보 이런 측면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 막바지에는 반전의 기회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인식하고 여기에 걸맞도록 참신한 후보, 능력 있는 후보, 또 진정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발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면은 충분히 1대1 구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북을 변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이번 6.13 선거를 통해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관현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회 요소, 그게 그러면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민주당이 현재 당내 경선을 하고 있는데 후보들이 압축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 시점에서도 한번 변동의 가능성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민주당의 경선이 끝나는 순간에 한번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4명이 경선으로 지금 출마를 해서 어쩌든지 간에 그중에 1명밖에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그대로 민주당에서 단일 후보로 된 사람을 그대로 다 지지를 하도록 표가 이동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도와 격차가 일부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변동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실은 골프는 장갑을 벗어봐야지 결과를 안다. 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다라고 하는 좋은 격언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격언을 믿고 끝까지 선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선거는 끝나봐야 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 과시하거나 또 오만한 자세에 빠지지 않고 또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잡음 없이 공정한 경선과 어떤 투명한 어떤 경선을 해낸다면 저는 당의 어떤 많은 후보들이 이탈 없이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저희 지지율에 만족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어떤 공정한 경선, 투명한 공천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제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는 아까 이제 익산의 경우는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익산 그 현역께서 높은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되지만 실제 당 지지율 격차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현역 단체장이 30% 초반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아직은 공천을 받지 못한 여러 후보군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후보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현역 프리미엄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또 현역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게 도민들 사이에서 진행될 거라는 것 또한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익권 후보들이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인데 그 합산 지지율이 현직 단체장의 지지율을 앞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가 공천을 받게 되고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이 그대로 결집이 되느냐 아니면 분산이 돼서 야권 후보나 이런 쪽으로 또 뺏기게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는 중대한 열쇠는 공정한 경선, 어떤 투명한 공천에 저는 핵심 기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오늘부터 현재 공천 공관위에서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경선이 공정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관현 의원님, 네.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시사하는 것은 야당 측에서도 결국 인물이나 정책 싸움으로 가면
새로운 기회, 분명히 아직도 시간에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시사해 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정당의 지지도나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만 하면 곧 당선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지배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얻기 위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하고 소위 심하게는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타당의 공천 과정이 잘못되기를 제가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실제로 저렇게 그동안의 저희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다 보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특히 컷오프 하는 과정에서 컷오프 당한 사람들은 아무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관적인 그런 심사표가 게재가 되기 때문에 승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 상당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진 다음에 또 새로운 판세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영 위원장님. 예. 지금 민주당이 우세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야당 측이 대안 세력으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믿음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야당 상황을 보면 우선 도지사 후보만 하더라도 두 당에서는 아직 후보를 물색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속도를 내는데 야당 측에서는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 지방선거를 도지사 없이 후보 없이 치를 것이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도당 위원장으로서 어떻게든지 도지사 후보를 당연히 내는 것이 공당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쉽사리 저희가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을 접촉해서 출마를 권유를 드렸습니다마는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 바른미래당이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일어났고 원만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도민들께 다시 한번 저희는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바른미래당에 대한 도민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하거나 통합하려는 거 아니냐, 보수화되는 거 아니냐, 호남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사실 다른 정당에 또 다른 사람들의 모함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결코 있을 수 없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도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안철수 지금 전 대표조차도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 선거 과정에서 저희 당의 공격거리로 이렇게 삼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지사 후보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지금 국회 의석수로만 보면 전라북도에서 여당은 민주평화당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사정은 다르지 않거든요. 예, 의석수로는 실제 여당에 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고공행진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의 대항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후보를 차출하고 모시는 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여러 5분의 전북 의원님들을 주도로 해서 또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참신성이라든가 또 정책 이런 등등을 가지고 실제 민주당 후보의 도지사를 누릴 수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군이 지금 이제 압축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민주당 후보에 대항해서 우리 도민들로부터 심판, 제대로 된 선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후보가 선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지사 후보가 선정되면 아울러 자치단체장, 도의원, 시의원들도 함께 줄이 설 수밖에 없고 줄이 서짐으로 인해서 전북 선거는 제대로 된 구도가 형성되어진다. 그래서 1대1 구도가 형성되면은
일방적인 독주 체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호남, 특히 전북은 일방 통행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를 함께 생각하는 이런 도민이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 당에서 제대로 된 후보가 선출되리라고 믿고 있고, 지금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후보가 되면은 전북을 대표하는, 낙후된 전북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당으로 앞장설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그 싶습니다. 제가 특별히 할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셨고요.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정책과 노선을 대변하고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적인 선거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당선 가능성이 현재 여론조사 낮아 보이지만 저는 높은 정책 결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평화당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던 현재 민평당에는 3선, 4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뭔가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도민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민평당에서 도지사 모시기 활동을 할 게 아니고, 저는 대중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나는 더불어민주당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감하게 도지사에 도전하고 나와서 그런 정책을 선도해주는 그런 과정이 도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민평당 후보가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민주당 후보가 나오게 되는 거고,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주는 게 저는 전라북도 도민들에 대한 책임성이 있는 정당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다.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민평당 그 다수의 국회의원들, 다선 국회의원들이 과거 도지사 출마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비춰볼 때 저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민평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거기에 몫을 높일 게 아니고, 저는 민평당 활동을 스스로 돌아보고 뭔가 자신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더 중요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민평당에서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비판이 아니고 현실 인식과 현실 지적일 뿐입니다. 비판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민평당의 현직 의원들이 실제 도지사 후보로 차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공식화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 내부에서 경선을 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 이런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우리 민평당에서 내세웠던 도지사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먼저 심도 있게 조사해서 찾는 것,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당연히 공개적으로 도민들께 평가, 도민들로부터 결과를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선거 전략상 시간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현직에 있는 의원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차단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현직의 의원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전현직 여러 덕망 있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정당의 활동은 각 당의 활동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매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민주평화당의 후보군들이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민평당에서는 그걸 밝히는 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자체를 달리 오해한다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민평당의 도지사 공천은 도대체 어느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걸 유권자들에게 보다 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 이 자체가 저는 공당으로서 보여줘야 될 책임성인 태도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러지 못한 측면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비판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를 건강하게 하는 건 견제와 균형이라고 각 당 지금 위원장들께서 다 공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겸해서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영 위원장님. 네, 제가 우리 도민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입니다. 특정 정당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독식했을 때의
4년간의 폐해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초의회는 그래도 중대 선거구이기 때문에 여러 정당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광역의회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 선거구당 1명씩만 뽑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단체장과 또 광역의회가 모조리 민주당으로 다 구성된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북 정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건강한 전북 정치를 위해서 현명하신 우리 전북 도민들의 판단을 기대하고 또 저희는 그런 도민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선거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내걸고 또 좋은 후보를 물색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윤덕 위원장님. 예. 이번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2년 전 도민들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때렸던 회초리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된 모습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과거 회초리를 맞았던 그 아픔을 이겨내고 변화되고 혁신된 모습으로 책임성 있는 정부 여당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전라북도 지역경제, 지역발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혁신된 모습으로 지방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혜 위원장님. 정치는 언제나 반면 교사가 필요하고 또 다른 말로 역사를 되돌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전북 정치 30년간 몰표 정치였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그런데 과연 우리 전북이 몰표의 결과 발전했느냐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다. 일방적인 독주, 이건 분명히 부패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그렇게 되어갈 수 있는 조짐이 조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현명한 우리 도민들께서는 이런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이렇게 될 때만이 전북은 발전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전북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북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 6.13 선거를 통해서 1대1 구도, 견제와 균형할 수 있는 이러한 선진 정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도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방선거는 우리 미래를 맡길 일꾼을 뽑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투표를 하는 건 결국 유권자인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방국권 개헌 논의가 활발한 이 즈음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